지인 장례식에 다녀온 뒤 1년 안에 따라 죽는 노인이 10명 중 7입니다. 슬퍼서가 아닙니다. 그 자리 자체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장례식장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는 그 평범한 자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여러분의 몸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자리, 술자리, 가족 싸움의 한복판, 친구들과 하소연하는 경로당 구석 자리. 이 자리들이 왜 위험한지 오늘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부고 문자를 몇 번 받으셨습니까? 3번? 5번? 혹시 10번이 넘으셨습니까? 그 문자가 올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느낌 받으셨지요. 그게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70대가 넘으면 몸의 회복력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충격을 받아도 며칠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 번의 충격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다음 충격이 옵니다. 그게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이 시작되는 자리가 어디인지 오늘 이 영상에서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듣고 나면 반드시 달라지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발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한 번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자리는 장례식장, 가장 위험한 초대입니다. 2023년 가을 경북 안동에 사는 이재복 어르신은 오랜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50년 지기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74세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정정한 편이었습니다. 혈압약은 드셨지만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걸었고 식사도 잘하셨고 자식들이 아버지 아직 정정하시다며 안심할 정도였습니다. 그 친구의 빈소는 시내 대형 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꽃향기와 향연기가 뒤섞인 공기, 좁은 의자에 몇 시간씩 앉아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이재복 어르신은 3일장 내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친구 아들이 어르신, 아버지 친구분들은 별로 없으셔서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이재복 어르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슴속에 뭔가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것 같은 느낌, 숨이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었지만 나이 드니까 그렇지라고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이재복 어르신은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후 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의학계에서는 이미 이 현상을 연구해 왔습니다. 배우자나 절친한 지인을 잃은 직후 노인의 면역 수치는 평균 40% 이상 하락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이 문제를 더 키웁니다. 밀폐된 공간, 불충분한 환기,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 수면 부족, 가리고 무엇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적 충격. 노인의 몸은 젊은 사람과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충격을 받아도 며칠 지나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70대를 넘어서면 그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충격이 쌓이고 면역이 무너진 상태가 지속되고 그 틈을 타고 병이 들어옵니다. 그럼 장례식에 가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3일장 내내 앉아있지 마십시오. 조문은 한번 짧게, 낮에, 그리고 반드시 따뜻하게 입고 가십시오. 돌아와서는 반드시 따뜻한 음식을 먹고 일찍 주무십시오. 그 다음 날은 무조건 쉬십시오. 친구를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 그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조문은 예의지만 목숨을 걸어야 할 예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자리는 술자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계속 열리는 파티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강태수 어르신은 71세입니다. 퇴직한 지 6년이 됐지만 지금도 한 달에 5번은 술자리가 있습니다. 전직 회사 동료 모임, 동창 모임, 동네 친목계, 그리고 처남들과의 회식. 어르신 건강 때문에 술을 줄이셔야 하지 않겠어요? 주치의가 그렇게 말했을 때 강태수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선생, 그 자리가 저한테 낙이에요. 모임 나가서 친구들 만나는 게 없으면 집에서 뭘 합니까?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늙어 죽으란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주치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강태수 어르신이 그 술자리에서 느끼는 건 낙이지만 몸이 받아들이는 건 다릅니다. 70대의 간은 40대의 간과 전혀 다릅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해독 시간이 2배, 3배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알코올은 혈관벽을 공격하고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수면의 질을 파괴합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누가 죽었다. 누가 치매 걸렸다. 누가 자식한테 내쳐졌다. 그 이야기들이 술과 함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안주처럼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노인은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이 불안이 수면을 빼앗고 수면이 무너지면 면역이 무너지고 면역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집니다. 술자리 자체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횟수를 줄이고 음주량을 줄이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의 종류를 바꾸셔야 합니다. 죽음 이야기, 병 이야기, 자식 걱정 이야기만 하는 모임이라면 그 모임은 낙이 아니라 독입니다. 웃으면서 앉아 있어도 그 자리가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리는 병문안 자리, 선한 마음이 부르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박정숙 어르신은 72세, 그 동네에서 마음씨 좋은 분으로 소문난 분입니다. 누가 아프면 반드시 문병을 갑니다.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버스 2번 갈아타고 병원까지 찾아갑니다. 지난해 봄 같은 교회 권사님이 입원하셨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대학병원 5인실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커튼 사이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정숙 어르신은 2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권사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정숙 씨, 와줘서 고마워. 나 요즘 너무 외로워. 자식들도 바쁘다고 잘 안 오고.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박정숙 어르신은 그 말을 지켰습니다. 2번, 3번 더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박정숙 어르신 본인이 폐렴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병실이라는 공간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집결지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에게 그 공간은 전쟁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어떻게 안 가요? 아픈 사람이 나보고 와달라는데.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몸 상태를 아셔야 합니다. 70대의 면역 체계는 20대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병원은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2시간씩 앉아 있는 건 좋은 일을 하러 갔다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영상통화로 마음을 전하십시오. 직접 가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 30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면역이 떨어져 있는 날, 피곤한 날, 나이 드신 분들, 체력이 약한 날은 절대 가지 마십시오. 선한 마음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선한 마음이 자신의 목숨을 갉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돌보려면 먼저 자신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4번째 자리는 냉골 추위 속 야외 행사, 계절이 노인을 죽이는 방식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오성민 어르신은 73세, 퇴직 후 향후의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매년 봄가을 야외 체육대회, 여름 강변 나들이, 겨울 송년 행사, 모임이 있으면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작년 12월 초 창원 어느 공원에서 향후의 송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람이 제법 차가운 날이었습니다. 오성민 어르신은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치고 나갔습니다. 잠깐이면 되겠지 하셨던 거지요. 행사는 2시간 예정이었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3시간이 넘었습니다. 야외 의자에 앉아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집에 돌아오시던 차 안에서 오한이 시작됐습니다. 여보, 나 좀 춥네. 아내가 손을 잡아보니 얼음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38.7도 고열. 사흘 후 병원에서는 급성 심근경색 전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추위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심장에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노인의 체온 조절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저하됩니다. 젊었을 때는 추워도 몸이 스스로 발열을 일으켜 체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로는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밖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 바람이 부는 날, 그 자리에서 1시간 이상 앉아 있는 건 심장의 직접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야외 행사에 참석하실 때는 반드시 내복을 입고 목도리를 하고 장갑을 끼십시오. 조금 과하게 입어서 더워 보이는 것이 덜 입어서 쓰러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넘으면 실내로 들어오십시오.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모임에도 살아서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위는 노인에게 계절이 아니라 위험 신호입니다. 5번째 자리는 가족 갈등의 한복판, 감정이 심장을 죽이는 곳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윤말순 어르신은 76세입니다. 자식이 셋인데 명절 때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큰아들 부부와 작은아들 부부 사이에 오래된 감정의 골이 있고 그 갈등의 한복판에 윤말순 어르신이 항상 앉아 계십니다. 지난 추석이 그랬습니다.
오전에는 멀쩡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음식을 잔뜩 해왔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작은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때 형한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됐어요? 그 한마디로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큰아들 얼굴이 굳었고 큰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아들 부부와 큰아들 부부 사이에 날 선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 사이에서 윤말순 어르신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아이고, 명절에 무슨 그런 소리를. 어르신이 간신히 그 한마디를 하셨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싸웠고 그 싸움은 2시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그날 밤 윤말순 어르신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명치 아래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이틀 후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네요. 스트레스 받은 일 있으세요?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급격히 분비시키고 이 호르몬이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젊은 사람은 그 상태가 지나가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70대 이상은 그 충격이 혈관에 상처를 남깁니다. 상처는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터집니다. 가족 갈등의 자리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 싸움의 중재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어르신이 있으면 아이들이 더 말을 쏟아냅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십시오.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산책을 나가십시오. 내가 어디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2시간을 버티는 것이 어르신의 심장을 2회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 갈등의 자리에서 어르신이 중재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6번째 자리는 하소연 모임, 불행을 나누다, 불행을 가져오는 자리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허경희 어르신은 70세, 같은 아파트 단지 여성 어르신들과 매주 2번씩 경로당에서 만납니다. 처음엔 그 모임이 낙이었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화투도 치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 분이 자식 이야기를 시작하면 모두가 경쟁하듯 자기 자식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우리 아들은 며느리한테 쥐어 살아서 명절에도 안 와요. 그거야 양반이지. 우리 딸은 사위 눈치 보느라 전화도 잘 못해. 나는 자식한테 아프다는 말도 못해. 짐이 될까봐. 이 이야기들이 돌아가며 반복됩니다. 누군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시 자식 하소연으로 돌아옵니다. 남편 욕, 며느리 욕, 사위 욕, 세상 욕. 허경희 어르신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이상하게 더 우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모임을 다녀온 날은 꼭 잠이 안 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하는 생각들이 밤새 들었습니다. 사실 이 현상은 심리학에서 이미 연구된 겁니다. 부정적 감정의 전염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불행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내 상황이 객관적으로는 변한 게 없어도 주관적으로는 훨씬 더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만성 스트레스는 노인에게 인지기능 저하, 면역 저하, 심혈관 질환으로 연결됩니다.
모임 자체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임에서 나누는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소연만 하는 모임이라면 한번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오늘은 좋은 이야기만 해봅시다. 이번 주에 기분 좋았던 일 하나씩.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모임의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모임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면 참석 횟수를 줄이십시오. 불행을 나누는 자리는 침묵이 아닙니다. 함께 앉아 있다고 다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불행을 나누는 자리는 당신의 불행을 키우는 자리입니다. 7번째 자리는 혼자 있는 자리,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명적인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가장 조용한 자리입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 혼자 있는 자리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김도연 어르신은 78세, 3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자식은 서울과 부산에 있습니다. 명절에만 내려옵니다. 평상시엔 24평 아파트에 혼자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밥을 혼자 먹습니다. TV를 켜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후에 잠깐 동네를 걷다 옵니다. 저녁을 혼자 먹습니다. 잠자리에 들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김도연 어르신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야, 요즘 아버지 좀 외롭구나. 아버지, 저도 요즘 바빠요. 애들 학교 일도 있고 회사도 힘들고. 아, 그래. 알겠다. 바쁘면 됐다. 그 뒤로 김도연 어르신은 아들에게 전화를 잘 안 하십니다. 아들 힘들게 하지 말자는 생각에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화를 줄이는 동안 어르신의 내면은 서서히 닫혀가고 있었습니다. 고독이 노인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의학계에서는 이를 흡연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고 말합니다. 만성적 고독은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혼자 있는 자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자리. 이것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김도연 어르신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아들이 전화를 안 걸어도 어르신이 먼저 걸어야 합니다. 바쁘지? 그래도 아버지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경로당에 나가셔도 됩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셔도 됩니다. 종교를 가지고 계시다면 더 자주 나가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 시간이 사람을 죽입니다. 조용히 서서히 소리도 없이. 혼자 있는 건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게 병이 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친구 장례식에도 조심스럽게 가야 하고, 술자리도 줄여야 하고, 모임도 가려야 하고, 가족 싸움에서도 빠져나와야 하고, 다 살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듣고 계신다는 건 아직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아직 귀가 들린다는 겁니다. 아직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가끔 잊고 삽니다. 70대, 80대가 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어차피로 넘깁니다. 어차피 얼마 살겠어.
어차피 몸이 이런데 뭘 조심해. 어차피 혼자인데. 그 어차피가 우리를 죽이는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어차피가 아닙니다. 아직입니다. 아직 봄이 오면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손자가 부르면 안아줄 수 있습니다. 아직 좋아하는 음식이 맛있습니다. 아직 친한 사람 목소리가 반갑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바꾸십시오. 장례식 갈 때 너무 오래 있지 않기, 술자리 한 번 줄이기, 병원 문병 마스크 쓰기, 가족 싸움에서 자리 피하기, 하소연 모임에서 좋은 이야기 하나 꺼내기, 혼자 있는 날 전화 한 통 하기.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수명을 늘립니다. 아무 과장 없이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 봄을 또 맞이해야 합니다. 살아서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을 또 봐야 합니다. 살아서 아직 하지 못한 말들을 해야 합니다. 죽음의 자리를 피하는 것, 그것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주셔서, 오늘도 이 영상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꼭 들어야 할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